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슈 한 가지 20분간 저희가 완벽하게 또 파헤쳐드리니까요. 함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도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합니다. 연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좀 새롭고 쉬운 이슈들 정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쉬운 이슈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한국전력의 적자와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네, 한국전력 적자, 시장에 미치는 위험 요인까지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국제유가 이야기를 또 했었는데 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또 한국전력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 전기와 가스요금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 이유들이 민생 측에서는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공급자 측면에서는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인데요. 그럼 연희님 지금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폭이 32조 6,500억 원 정도 나오면서 정말 사상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는 5조 원이 좀 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작년 한 해 동안 3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거의 5배가량 넘게 적자폭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1분기의 상황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요. 올 1분기 적자는 이미 5조 원을 좀 넘긴 수준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올해 이제 적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9조 6,540억 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한국전력도 사실 3번 정도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어요. 3번 인상을 해가지고 킬로와트 시당 19.3원이었는데 이렇게 올린 수준으로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좀 해소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킬로와트당 이제 51.6원까지 올려야 그나마 적자폭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오프닝 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전기료를 인상하는 게 조금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앞서서 이제 3번 정도 인상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3번이나 전기요금이 이미 인상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적자를 탈피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한국전력의 그 구조를 좀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좀 손해가 나는 역마진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료비는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된 것만큼 가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금액의 전기를 팔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한전이 이제 발전 회사로부터 사들인 전력이 킬로와트 시당 177.7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한국전력이 판매한 단가로는 킬로와트 시당 140원 정도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177.7원에 사서 140원에 팔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한 32원 정도의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난해 한전의 전력 구매 총액은 88조 8천억 원 수준이었는데요. 여기서 전력 판매 수입으로는 66조 원 수준이었고요. 결국에는 한 22조가 넘는 규모가 적자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합산한다면 앞서 말했던 32조의 적자가 찍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좀 곧 여름이 다가오고 폭염이 오면 또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앞으로 한전의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기 수요를 이렇게 쓰면 쓸수록 오히려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같은데 그럼 정부 측에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부에서는 한국전력의 역마진에 대해 대책이 없나요? 정부에서는 이제 작년에 SMP 상한제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기료를 직접적으로 이게 올리는 게 가장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대안책으로 SMP 상한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한전이 워낙에 또 이제 원가 부담에 시달리다 보니까 작년 말에 정부에서는 이거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작년 말에 도입한 제도인데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기 도매 가격을 좀 제한하겠다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전은 이제 국제 연료가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평균
평균 그 10년 평균의 1.5배 가격의 가격으로 이제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한전은 이제 이게 3개월 동안 가능하거든요.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한 2조가 넘는 수준의 금액을 좀 세이브 받다라고 어느 볼 수가 정도는, 있는데요. 네, 보충을 근데 했네요. 사실 이게 발전사로부터 사오는 거잖아요. 그쵸. 한전은 2조 원 정도를 세이브했지만 그만큼 이게 또 민간 발전사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가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S&P 시장 가격은 그 당시에 이제 월 평균 기준으로 킬로와트 시당 267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상한제가 있으니까 발전사들은 이 상한제로 인해서 158.9원에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대비 아무래도 한 40% 낮은 수준의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민간 발전업계는 월마다 수천억 원의 좀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상한제가 시행이 되고 석 달 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한 2조가 넘는 규모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소형 민간사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데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3개월만 되기 때문에 이제 2월까지 하고 이번 3월에는 이게 시행이 되지 않다가 워낙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또 이제 4월에 이 S&P 상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사실 근본적인 한전의 적자 구조는 탈피하지 못하면서도 오히려 민간 발전사들이 고통을 분담한다라는 좀 비난 어린 그런 시선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전력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중소형 발전사들이 피해를 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조삼모사 같은 약간의 대책도 굉장히 일시적인 대책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전력이 적자가 좀 심각하니까 경영난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너무 심해서 네. 한전채를 발행해서 본인들의 이제 경영난을 좀 이렇게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전채를 발행을 하지 않으면 뭐 전력 구매 대금조차 치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네.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전은 작년에만 37조 원이 넘는 이제 한전채를 발행을 했고요. 물론 한국전력은 이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이제 채권이 초우량 채권 트리플 네. A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트리플 A다 보니까 한전채가 시장에 유통이 되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신용도가 높은 한전채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작년에도 이제 자금 시장의 좀 유동성을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한전채가 트리플 A다 보니까 자금이 다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은 한전채보다 금리를 더 높게 잡아야만 그나마 팔릴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예시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신세계건설 A등급입니다. A등급인데 이제 800억 원 모집을 했는데 100억 원에 그쳤고요. 또 안 좋았네요. 효성, 네. 그렇죠. 효성화학도 이제 A등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1,200억 원을 모집을 했는데 전량 미매각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함께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도 이게 별로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금리가 높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업 어음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들은 좀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작년에 4월인가 5월쯤에 네. 이제 레고랜드 사태 터졌었잖아요. 기억하죠, 네. 그때도 이제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었는데 이때도 이제 한전채가 그나마 있던 자금까지 다 빨아들이면서 약간 많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신뢰도도 높고 하니까 정부에서 보증을 해준 채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 한전채가 좀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그런데 한전채가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한전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쪽으로 쏠려야 될 그런 자금들이 모두 한국전력 쪽으로 좀 몰리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건 유동성이 좀 이쪽으로만 너무 쏠리게 되잖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지금 빚을 지지 않고서는 좀 경영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에 이제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이랑 적립금을 더한 규모에 원래는 기존의 2배였어요. 이거를 최대 뭐 5배, 6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좀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전은 자본금이 3조 원 수준이 있고요. 적립금은 17조 원이 있어요. 그러면 20조 원이잖아요. 네. 여기서 뭐 6배까지 한다면 발행 한도가 이제 104조 6천억 원 수준인데요. 현재 지금 누적된 발행액은 76조 수준이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남은 한도는 이제 28조 원 수준이에요. 1분기에만 이미 8조 원이 넘는 한전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2분기 정말 요금이 보류가 된다면 이 한전채를 더 발행해가지고 남은 것까지 금방 소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생기게 되는 우려가 지금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한전의 이자 부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금리가 좀 상승을 하면서 한전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그만큼 또 이제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담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전의 회사채를 좀 종류별로 얼마만큼의 규모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장기채는 68조 원 수준으로 있고요. 또 해외 채권은 4조 8천억 원 수준이고요. 단기채는 1조 6,400억 원 정도가 지금 발행된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원대 수준으로 가장 낮지만 장기채권이 지금 68조 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게 되잖아요. 네. 지난해 1월 한전의 장기채 금리는 2.7%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4% 정도까지 넘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전이 이자를 부담했던 금액만 해도 3조 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되려 지금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자 부담이 결국에는 또다시 한전의 재무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이자 부담이 그만큼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유동성이 이쪽으로 자꾸 쏠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는 앞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잠깐 나눴던 기업들의 돈맥 경화가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전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보증하는 정말 초우량 AAA 채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년물 금리가 지금 거의 4% 가까운 수준인데요. 안 그래도 한전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은 본인의 회사채를 이제 좀 발행시키려면 유통을 많이 시키려면 이것보다 금리를 더 높게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금리를 높게 잡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흥행이 성공하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A등급의 회사들도 지금 뭐 전량 미매각 수준인데 그것보다 더 낮은 뭐 B등급 회사 이런 비우량 기업들은 지금 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좀 조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기요금이 결과적으로 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회사채는 계속해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돈맥 경화에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산업은행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잖아요. 한 32.몇% 정도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분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분법을 적용을 받으면 한전의 손익이 지분만큼 이제 지분법을 적용받아가지고 손익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한전이 그렇게 32조 원 수준의 적자를 낸 만큼 그 지분법에 따라서 산업은행도 작년에 이제 마이너스 8조 원의 손실을 회계 처리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이게 한은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재정 그 건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역시나 두 번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이제 기업까지 시각을 좀 넓혀봤을 때 기업 측면에서도 돈맥 경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좀 우려되는 점은 어떤 걸까요? 네,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전력에서 또 다른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것도 또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한국전력은 뭐 전기를 잘 조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노후된 뭐 여러 가지 송전, 배선, 선로 교체 이런 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대규모 설비 투자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사채 발행에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전력 구매 대금도 못 줄 상황이 터질 수 있는 거고요. 뭐 기자재, 공사 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급이 어려워져가지고 다른 기업들까지 함께 줄도산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또 최악의 문제가 그쵸, 생길 수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한전의 적자는 그냥 한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채권 시장을 비롯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되죠. 이에 따른 민생 안정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스요금, 전기요금 올리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계속 미루게 되면 이거에 따른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지금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지 곧 결정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시장 전반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까지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희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기요금은 건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또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무감각해진 상황에서 요금,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이 더욱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만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결과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에만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시더라도 이게 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투자자분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